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뭐 그 정도에 이제는 수가 읽혀요. 네. 예. 참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장주인 정말 크게 출렁이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종가상으로는 어제 반등하는 듯 했는데 못하고 오늘 엿새 만의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의 결과 아직 뭐 시작도 안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결과 보자. 다들 팔짱 끼면서 거래도 뭐 올 들어 최저고 관망. 그렇죠. 관망 예. 분위기였어요. 제가 분명히 어제 그랬습니다. 당분간 이 큰 폭으로 이게 막 출렁출렁이지는 않아도 어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박스권을 뛸 것 같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리고 제가 변동성 장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변동성 장세이기도 했어요. 오늘 장중에도 20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다는 네. 저희 둘이 장웅애널, 에리나애널 해가지고 뭐 한번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애장 라인. 애장. 아 괜찮다. 애장 라인. 네. 뭐 김수영 씨도 뭐 하실래요? 아니에요, 둘이 하세요. 애장주 라인. 두 분이 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아 참. 네. 김수영 씨 어제 에리나 씨 생일이었는데. 아유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러고 끝이에요? 선물 받으셨죠? 택배로 보냈는데. 뭐요? 아직 아까 뭐 택배 아저씨가 택배 왔습니다 했는데 일단 제가 네. 경비실에 맡기시라고 했거든요. 맡겼는데. 뭐. 네. 예? 뭐냐고요? 네. 주식이요. 무슨 주식이요? 쌀이요. 그 주식사. 장훈 씨는요? 일단 고맙게 받고요. 예. 저는 이제 햇반밖에 없어가지고. 에리나 씨가 이제 어제 케이크 드셨잖아요. 네네. 네, 저는 이제 고급스러운 빵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집에서 빵? 드시라고. 네. 생일빵 입 꽉 깨물어. 입 꽉 깨물어! 예, 그래요? 생일빵. 어쩐지 또 뭘 준다 그랬어요. 예, 네. 그래도 뭐 김수영 씨 개그가 조금 더 하이한 것 같네요, 그죠? 아 진짜 왜 이러지? 예, 그래요. 자, 관망세 그리고 아주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들은 사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김수영 씨 이런 느낌의 시장이 네. 왜 사람이 기침하기 전에 막 간질간질 하잖아요. 누가 막 얘기할 때 네. 얘기하지 마. 애취, 재채기만 한 번만 하면은 올라가줄 것 같은데 이거는 재채기도 아니고 계속 간질간질한 상태만 네. 계속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해요. 뭐 갈 거면 가든지. 깃털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예. 끝이에요? 그럼요. 네. 장우 씨,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좀 간질간질 뭔가 재채기만 하면 갈 것 같은데. 옛말이 아니라 옛날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또 노래하려고요? 간질 봄바람 불어온다. 그럼 꼬무줄 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질 봄바람 불어온다. 간질간질해서 재채기를 하면 봄바람처럼 상승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개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우리 또 풍성하게 갖다 쓰시는 장욱 씨와 김수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후 정상회담 이후의 시장 전망도 저희가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하시면 성공 투자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을 텐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 김수영 씨, 장욱 씨가 실전 중심의 수익률 대결 배틀을 펼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1부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오늘은 한만식 전문가님이 프로세스 투자란 어떤 것인지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2부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씨, 나도 네. 상담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장웅 씨도 번호를 외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무료 문자. 아니요, 번호는 이제 김수영 씨 담당이니까 저는 사연 담당입니다. 네. 네, 그런 네. 식으로 저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알았어요. 하루만 좀 잘해주세요. 하루만. 자, 무료 문자. 부탁이에요. 그럼 앞에 세 자리만. 자, 무료 문자. 2631. 앞에 세 자리만. 2631. 난 내 자리 하고 싶어요. 네. 자,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할 것 같아서 종목을 매수했는데, 머리 아파요.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 네, 어떻게 하면 번호를 잘 외울 수 있을까요? 숫자를. 네. 2631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번호는요. 김수영 씨 앞에 어떻게 시작하죠? 네, 013-3366-0110. 3153. 그거는 전화고요. 네, 자 어떻게 하든 괜찮습니다. 장훈 씨는 개그맨이니까요.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이제 힘차게 또 한박 웃으면서 이제 자리 옮겨서 웃음이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합니다.
네, 주식 쇼스테이크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 주식 배틀 1억 쇼로 먼저 시작을 하죠. 오늘도 김수용 씨, 장우 씨와 짝을 이뤄서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 듯한데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하 전문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하 전문가님은 안경을 쓰셨다 안 쓰셨다 하시는 것 같은데 시력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 건지. 예. 그 시력은 좀 나쁩니다. 몇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뭐 0점 초반대. 원래 렌즈. 예, 원래 잘 안 끼고 다니고요. 네. 방송 전에 그 안경을 벗는다고 하는 게 좀 깜빡 잊어먹었네요. 장우 씨 좀 도움의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멘토가 조금 어려워할 때 애들이. 보안경이에요, 보안경. 눈이 나쁘기 때문에 네. 보안경 쓰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어봤고요. 두 분의 장기 잠시 후에 듣고 먼저 주식 배틀 1억시의 룰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주시오 조언을 주면요.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의 판단 하에 내리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김정하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 김수용 씨의 멘토님부터 상세한 프로필 소개 받아볼까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중장기 전문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곧 시작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장우 씨의 멘토님 아까 살짝 뵈셨는데요. 오늘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네. 시력 2.0을 가지고 계신 김정하 전문가입니다. 급등주 선침의 달인, 급소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포획한다. 김정하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시력은 7.0. 당신은 몽골인. 네, 근데 마지막에 몽골인이라고 네. 해주셨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바리스타 같다는 생각도 좋겠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이상하네요.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언뜻 어제 종가와 오늘 종가만 보신 분들은 뭐 코스피 별로 안 움직이네 하실 수도 있지만 장 중에는 하루 그 안에는 난리도 아닙니다. 일단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들 팔짱을 끼고 뭔가 기다린다는 거. 오늘 거래 대금이 뭐 3조 뭐 겨우 네. 예, 이후 정상회담 앞두고 다들 관망세가 아주 짙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를 이제 덜 떠안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장에서는 눈치 보기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며칠 지난번에 4일 동안 급락을 하면서 그 이후에 반등을 좀 줘야 되는 장인데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EU 정상이 오늘 밤부터 시작되죠. 저희 뭐 오늘 시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의 어떤 모멘텀이 또 없는 상태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 부양책 나올지 안 나올지에 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산무 장세거든요. 산무 장세 세 가지가 없다는 건데요. 결국은 방향성도 안 나오고 없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 강하게 갈 수 있는 주도주가 없어요. 없는 상태. 왜 주도주가 없는 상태? 삼성전자나 현대차 외국인이 계속 강력히 매도하면서 주도주도 없는 상태고요. 화학주도 못 가고 있고 많이 빠진 화학주도 결국은 주도주도 없고 그 다음에 모멘텀 어떤 경기의 모멘텀이나 유로존의 어떤 확실한 해결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세 개가 없는 장세입니다. 산무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을 사야 좀 사가지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전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없는 상태에서 박스권을 계속하고 눈치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방향성이 잡힐 때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서 어제까지는 뭐 1800도 깨면서 어제 상당히 이제 불안 심리가 있었는데 또 1800 가니까 조금 더 사기도 하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도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어떤 박스권 장세,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유로존의 어떤 정책 공조라든지 G2,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가 있는데요. 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경기가 좀 나쁘게 나오면 또 부양책은 기대가 있고, 그런데 확실한 부양책이 없으니까 나오기 전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어떤 잠깐 올랐다 빠지고 장중에 조정도 하고 이렇게 끝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눈치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 좀 조심을 하시고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은 2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어떤 종목으로 슬림한 이제 몇 개 종목 압축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부터 예상 실적부터 좀 나올 텐데요. 그러면 7월 달에 어떤 매매는 결국은 1분기보다 2분기 실적 좋고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 좋아지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수를 보지 말고 결국은 종목의 어떤 기술적인 기법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수익을 좀 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수익을 나면 빠르게 또 실현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실적이 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좀 압축 매매를 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기대치가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이후 정상회담 이후의 시장도 역시 이렇게 네. 똑같을 건지. 실제 이제 지금 박스권에서 하단 쪽에 와 있는, 제가 본 하단 쪽에 와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한 50포인트 정도고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변곡이 있으면서 결국은 방향성을 잡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은 물론 이제 지난번에 급락한 이후 2월부터 계속 빠졌는데 급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갖춰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경기에 대한 부양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짧은 박스권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8월 하순돼야만 다시 또 한번 위로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국가에 비해서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유독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의 선물로 한번 시장을 크게 휘둔 다음부터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 변동성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로 많이 몰렸냐면은 옵션 시장에서 이제 포지션을 한쪽에다 계속 이제 풋에다가 베팅을 했다가 콜에다 베팅을 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를 놓지 않고 반드시 장중에 과감하게 손절을 시켜버리는 니케이나 이제 홍콩, 대만, 중국 같은 그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우리 장중에 변동폭을 본다고 하면은 종가 부근까지는 어떻게든 맞추는데 장중에 굉장히 밀어버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본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에서 상방에다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을 때 장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대 음봉으로 한번 밀었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바로 이제 옵션 손절시켜버리고 개인들이 또 풋을 잡으니까 다시 반등시켜 왜냐면은 거래 대금이 작으니까 대형주 가지고 옵션 시장에서 굉장히 드리블하기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러네요.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유럽에서 이제 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 시장도 2년 동안 겪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성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이제 괜히 미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악재에 휘둘릴 수 있는 그 측면들. 사실 이제 우리가 모두 잠든 시각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유럽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이제 다 하고 나면은 꼭 마지막에 그 독일 메르켈 총리가 찬물을 나와가지고 쫙. 맞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만 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머니를 보는 것 같다. 뭐만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좀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굉장히 그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뭐 또 할 수 없다 또 이런 얘기 또 했었죠. 네, 너무 유로본드는 잘못된 정책이다. 예, 그랬죠. 맞습니다. 예. 뭐 말만 입만 열었다 하면 자꾸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벤트도 있겠다.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할래야 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옵션 시장에서 이제 주물르는 그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박스권 상태로 변동이 굉장히 장중에 크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보시면 일주일 동안 거의 기관들이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랑 오늘은 증권 쪽에서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을 사는 흐름들. 이제 우량주에 대한 매기가 뚜렷하게 시장 리스크 때문에 조금 이제 소홀해질 때 기관 입장에서는 코스닥에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테마주에서 개별주로 넘어갈 때 작년 이제 9월에서 10월 달에 한번 위아래로 출렁임이 나왔듯이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들이 한번 그냥 가지는 않고요. 출렁인 다음에 훅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고요. 지금 매집 단계니까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단기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요, 기관이 이미 예를 들어서 한 8거래일, 7거래일 이렇게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끌어올렸던 몇몇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좋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면 오히려 좀 늦을 수 있다. 아예 그쪽은 이제 이미 매수를 진입한 사람들의 영역이고 지금 새로운 진입권자들에겐 조금 리스키하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과거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원익 IPS나 그런 SFA 같은 대장급들이 먼저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 올라가는 흐름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새로운 대장급들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따라붙으면 이제 사자마자 좀 물릴 수가 있는 현상들 좀 주의를 하시고 네. 이 수급이 깨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관련 섹터 종목군들은 어느 순간 들어오면서 이 반등 나올 때 보면은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장대 양봉 한 두세 개씩 보여주면서 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수급이 세게 들어오는 날은 그냥 붙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분석과 전망,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 우리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폴리오 스윙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 김수영 씨는 전일에 현대제철을 매수하고자 하였었고요. 우리 장우 씨는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IT 부품 종목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원하는 가격에 잡혔을는지 먼저 김수영 씨 포트부터 오픈합니다. 네, 김수영 씨 포트 성호 하이텍으로 이제 시작을 하네요. 자, 전일에 5%가량 밀렸었는데 오늘 약보합으로 더 밀렸고요. 정반대 상황이 인포피아에서 나옵니다. 인포피아는 전일 6% 올랐는데 오늘 강보합으로 더 올랐습니다.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초록뱀은 일단은 뭐 좀 조용합니다. 호남석유와 카프로 좀 비슷한 성격의 화학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1%씩 나란히 더 밀렸습니다. 수익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지엔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휘둘렸습니다. 3% 정도 밀렸는데 장중에는 손절가 비스무리하게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아이테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엔코와 한 6% 가까이 손실권인데 역시 똑같은 이상하게 손절 가격은 2,700원 부분에 조금 근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고요. 현대제철은 잡았지만 수익도 손실도 아닌 보합권 정도 지금 수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종목이 꽤 많은데 가격과 함께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성화하이텍과 인포피아 자동차 부품 쪽에 이렇게 또 빠르게 사실 거의 목표가인 15,000원까지 거의 들어갔었던 종목인데 그때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었더니 수익이 좀 줄어서 아쉽고요. 인포피아가 오히려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가 주는 모습, 개별주 역시 이런 것들 잘 잡아놓으면 수익에 큰 도움이 되죠. 자, 초록뱀과 호남석유까지는 그래도 플러스 수익권인데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자, 조금 이제 찝찝한 것이 지엔코와 아이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6% 가까운 지금 손실, 게다가 손절권까지 지금 넘실 넘보고 있습니다. 카프로도 나름대로는 하방이 좀 담보된다 해서 잡는데 호남석유보다는 조금 더 크게 휘둘리는 모습이고요. 현대제철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사자마자 손실은 아니니까요. 이번엔 장우시 포트로 넘어갑니다. 자, 대한항공이 이제 5만 원권 들어가요. 수익 7%대. 대한항공의 수익률이 2위네요. LS 산전이 수익률 1위. 탑엔지니어링 잡았는데 1.6% 수익 줍니다. 오늘 강보합권 끝났는데 가격도 잡은 가격이 괜찮았거든요. 자,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6개 종목 보여드리면요. 자, LMS도 3.6%대. 오늘 LMS 약보합 빼고 장우씨 종목은 전 종목이 전부 다 강보합권이지만 다 올랐습니다. 자, LS 산전 8% 가까이, 대한항공도 7.6%, 121선 지금 다 시원하게 넘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자, 오늘 특별히 언급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LG생명과학도 있지만 유비케어입니다. 오늘 김준 전문가의 유비케어가 무려 8% 정도 급등하면서 목표가에 한 200원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이 바로 손절 기간에 해당하는 날인데 거의 목표가까지 와주네요. 탑엔지니어링도 사자마자 1.6%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약보합 빼고는 전 종목 모두 플러스에 또 유비케어라는 종목은 급등한 상황. 장우 씨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요. 총 수익률 누가 더 높을까요?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우. 최근 트렌드는 장우이고 계속 장우 씨가 계속 이기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예외는 없나요? 결과는요? 네, 장우 씨 축하드립니다. 수익이 오히려 더 불어나네요. 네.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 시장은 사실 좀 고요하거든요, 지금. 고요하다고 해서 제 포트 자체가 같이 고요하게 가면 네. 이건 뭐 주식 방송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일단 뭐 좋은 리치맵 전문가들이 너무나도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셔서 네. 이렇게 제 포트에 다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는데 좀 신선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예. 왜요? 지금 최대한 머리 짜내서 할 수 있는 말이 가장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포트 그 이상으로 네. 저희가 요즘 그 전화 상담을 받아보면 뭐 김수용 씨하고 장홍 씨 포트를 똑같이 따라서 사고 있습니다. 많으시죠. 포트를 꾸리고 네. 있어요. 굉장히 많으신데 저의 수익률이 곧 여러분들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김수용 씨도 너무 좋은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신데 지수랑 같이 가는 또 좀 뭐랄까 대형주 우선 지금 쥐어짜기 되게 힘들죠. 저는 이기 사실 때문에. 아까 네. 물이 이렇게 좀 고요하지만 고요하다고 해서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고급스러운 표현 좀 못합니다. 예. 물고기 잡는 게 뭐 고급스러워요. 아니. 저 일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누구는 아들에게 저 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 낚시하는 법을 탈무드. 예, 탈무드. 탈바구니라고 그랬는데. 장우 씨, 네. 한참 쉬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 아무튼 리치백 그렇습니다. 덕분이라는 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정화 전문가님 갑자기 이제 급 마무리를 김정화 전문가님 할 때가 있으니까 좀 대비해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사실 그렇게 유식하고 네. 그랬으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서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죠. 네, 가끔씩 본인이 본인에게 종목들 추천하잖아요. 아, 예. 예, 자 김수용 씨 네. 평균 수익률이 조금 부진해서 이렇게 네. 격차가 벌어지는 게 저는 사실 제일 기분 좋은 게 누가 이기시든 평균이 플러스인 거. 그렇죠. 며칠 예. 전까지는 그랬죠. 그랬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이제 장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계속 연성하실 때 보니까 장 좋을 때 연성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죠. 장이 나쁘니까 바로 장홍 씨가 주식 잘하니까 장 나쁠 때 잘해야 되거든요. 네. 주식 잘하는 사람은 장 나쁠 때 잘해야 되는데. 근데 아마 그렇게 해주고. 개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장우 네. 씨처럼 네. 그렇게 시장을 안 보실 것 같아요. 내 종목 관심 종목만 딱 보고 있다. 아 역시 오늘 시장과 상관없이 잘 가는구나. 근데 김수용 씨 같은 분들은 당장 시장을 걱정한다고. 네, 1,800이 그렇죠. 깨졌어 하면서 네, 막 맞습니다. STS 접속하고. 근데 종목 수가 많은데도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그대로 노출돼 있거든요. 예. 그 종목 수가 많다고 결국 수익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죠? 종목 수가 장홍 씨 훨씬 적어요. 근데 다 플러스고. 네. 그러니까 종목 수가 노출이 많은데 심했어요. 그죠? 노출 심해. 예. 노출이 네, 맞아요. 노출이 그러니까 조금 입어요. 가려야 되는데 네, 가려요. 너무 제 포트가 19금이라 너무 이제 여름에 맞추다 보니까 포트를 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일단 승패자까지 가려봤는데 어쨌거나 아주 슬림하게 종목을 잘 짜서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나가고 계신.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연승인지 카운트는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니 뭐 의미는 없어요. 뭐 몇 연승이고 왜냐면 몇 언제가 끊길 줄 알고 요거 뭐 카운트 해봤자 그랬는데 자꾸 하니까 카운트를 할 걸 그랬나 이런. 아니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 네. 네, 전문가분들 따라하면 뭐 잘 되나요? 뭐 이런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예. 그렇죠. 다른 전문가도 아닌 리치맵 전문가분들을 네. 이 짜주는 포트는 네. 거의 뭐 100% 200% 저는 사실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수익률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네, 자. 사실 그리고 김수용 씨가 이제 코스피 장이 좋았을 때는 저랑 거의 10% 이상 격차가 또 벌어졌어요. 네, 맞아요. 예. 예. 김수용 씨 포트 또한 네. 너무 좋은 종목들 많이 담고 있기 장이 때문에 좀 예. 소화가 안 돼서요. 네, 그죠. 예, 12지장에 딱 걸렸죠. 그렇죠. 예, 소화제가 필요한데 오늘 막장이죠. 막장이요? 예, 좋습니다. 오늘 아, 최병훈. 그 얘기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네. 오늘 좀 되네요. 네, 인동장인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인동장은 뭐죠? 인동장. 네, 저기 서강대교 쪽에 있는 예, 동네에 있다는 네, 그. 그때 가보셨다는 모텔 인동장. 예, 자, 평소에 주무신다는. 이렇게 말리면 안 되는데. 자, 좋습니다. 이제 장우 씨 포트를 한 종목 한 종목 우리 리치맵 전문가 김정화 전문가님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대한항공, LMS, LS산전, 특별히 오늘 유비케어 종목을 어쩜 이렇게 쫙 잘 골라가지고 샀을까 싶을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개별주랑 네. 우량주랑 좀 섞여 있는 부분들, 개별주, 우량주 다 잘 간다. 우량주도 하필이면 또 시장하고 별로 양관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 좀 뿌듯해 보입니다. 네, 예. 이제 하나하나. 예,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최근에 추천도 뜨겁게, 많고. 예, 맞죠. 추천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밀릴만도 한데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가는 흐름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차피 그 장우씨 포트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55,000원까지 이거는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홀딩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저항 구간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맞고 접혔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5만 원 밑에서 49,000원대에서 진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바닥권은 지금 탈피를 어느 정도 하면서 저항에 진입을 했으니까 급한 마음보다는 분할 매수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항공주라고 하는 게 이제 여름철에 모멘텀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쭉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LM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MS가 지금 수익률이 한 3.6%대, 지금 기술적인 패턴만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접히더라도 한번 더 갈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거래량을 본다고 하면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에 터졌던 그 거래량을 이번에 나오는 거래량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똑같은 15,000원 구간대에 이제 매물벽에 맞으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흐름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본다고 하면 이런 기술적 패턴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정고점에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세 번째까지 용인을 한다. 우리 대학생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고3 수험생이 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떨어지면 봐주고 재수까지도 봐주고 이제 삼수부터는 눈치가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죠? 돈 벌어오라고. 예, 맞습니다. 네. 보통은 세 번째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필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세 번째 돌파하는 흐름들 지금 접혔다가 기다리고 있는 게 밑에서 21선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1선, 61선 다시 한번 수렴한 이후에 거기 딛고 15,000원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조금 호흡만 길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이제 15,000원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 16,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LS 산전 어제 안 빠지고 플러스로 끝내면서 밑꼬리, 오늘도 밑꼬리, 누군가 밑에서 살려고 아주 쫙 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저가 매수 일단은 금융주들이 한번 튀고 나니까 그 뒤로 따라가는 뭐 산업재들로 매기가 금융주가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매기가 몰리려고 하는 모습들. 좀 사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불안하죠. 며칠 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뛰었을 때 무엇을 살까 이런 메이저 자금들이 이제 찾아다닌다고 하면은 그 뒤에 후발주자들, 국내 금융주들 좀 불안하니까 한번 찾았을 만합니다. 지금 바닥권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멈추지 않는 패턴으로 이렇게 우량주가 가고 있는데 이제 막 121선을 돌파하고 두터운 매물벽에 이제 봉착을 하고 있죠. 과거에 저도 이때 1월달, 2월달, 3월달에 LS 산전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즉 이때는 매물대로 작용을 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저항 구간 돌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요. 그게 얼마인가요, 지금? 지금 이제 64,000원부터 67,000원부터 7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4,000원부터 한 67,000원 정도까지가 제일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부터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장대 양봉을 쏘거나 하는 흐름보다는 추세적으로 눌렸다가 갔다가 5일선에 됐다가 또 11선에 됐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제 분할적으로 수익 실현을 한번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생명과학 전일에 한 4.5% 급등 이후에 오늘도 장중에 3.7% 이게 편입 지금 시간 대비 아주 좋거든요. 이제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해줬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편입했는데. 그러네요. 예. 네. 네, 일단은 뭐 시간 대비해가지고 우량주가 이렇게 장대 양봉 한 번씩 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매기가 강하게 몰렸고 네. 시장과 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매기를 좀 자극하는 그런 그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LG 생명과학의 그 실적적인 모멘텀이나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자리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 네. 이제 시장이 한 번쯤은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동폭이 좀 크게 갈 거기 때문에 장이 또 한번 반등 파동이 크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목표가를 너무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목표가를 한 36,000원 정도 짧게 끊어치고 나오는 그런 그 자리가 좀 맞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손절 기간이 있는 우리 김지훈 전문가의 특별한 종목 유비케어 AS 받을 시간이 왔는데 어제까지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만은 손절 기간이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다 끝나나 했는데 오늘 8% 급등했어요. 네, 일단 유비케어 보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좀 그 개별스러운 좀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강하죠. 네, 예.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예전부터 그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되돌림, 트리덴트 되돌림에 의한다고 하면은 50% 라인에서 한 번씩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75% 구간과 매물대가 위치하는 요 부분에서 저항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5일선에 딱 걸쳐가지고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았는데 120선에서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때는 주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주봉을 보시면은 20주봉선을 돌파한 이후에 열십자형으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더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전고점까지 가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눌렸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눌렸다가 간다. 20주봉선까지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좀 짧게 끊어가지고 어차피 기간을 또 따로 설정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기간이 하루 정도, 내일까지예요. 예, 내일 정도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내일은 좀 셀 것 같네요. 오늘의 힘이 남아 있으니까 네. 내일 한번 수익 실현하고 하루 정도는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정도까지는 더 봐도 될 것 같고. 예, 그 정도까지 보시다 수익 실현하고 접히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매매가 좀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 가장 최근에 편입한 어제 박준현 전문가님의 멘토링을 받아서 장욱 씨가 산 탑 엔지니어링. 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1년 사이에 빠졌기 때문에 저가 구간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워낙 재무 계정 상태가 보유 자산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노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보실 게 뭐냐면은 이 회사 차원에서 거래가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이제 그 자사주 신탁 계약을 대량으로 이제 네. 연장을 했죠. 네. 보통 고점에서 한다고 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과거 인터파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파크가 이제 2011년도에 저점에서 자사주신탁 계약을 계속 이제 하면서 바닥을 받쳐주니까 누군가가 또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또 바닥을 받쳐주니까 또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는데 탑 엔지니어링도 그런 패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이거는 한 6,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면서 플러스 자사주신탁 계약 이 두 개를 보시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급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장하시잖아요, 김정현 전문가님.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너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김정환 전문가님의 그 시공테크 야 이거 너무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셨구나 해서 지난주에 추천해 주신 원익 IPS를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저 종목 진단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 먼저 괜찮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제가 손절가를 7,0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긴 했으면 이탈하면 매도 후에 다시 잡으시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기관들이 계속 코스닥을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래 그 테마주에서 개별주로 진입을 하게 될 때 지금 테마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한 달 전처럼 다 같이 테마주가 가는 게 아니고 순환 돌면서 하나씩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관 수급주들도 이렇게 시장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순서대로 이제 위아래로 이제 흔들다가 그러다가 다 같이 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변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체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 굉장히 좀 거세가지고 살벌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저점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다시 사서 끌어올 수 있는 충분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지켜봐도 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익 IPS 이분 같은 경우는 7,400원에 30%를 매수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6,650원의 추가 매수 라인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6,650원의 추가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6,550원 정도 손절가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해하실 지난주 우리 김정호 전문가의 종목이었던 원익 IPS 또 홀딩하신 분들을 위한 점검까지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수용 씨 포트 점검을 받아볼 때가 왔는데 김수용 씨는 전일에 화학주가 전반적으로 많다라는 그런 어떤 구성에 대한 평가를 받은 바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IT 차 부품주도 다 담겨 있고 전일에 또 현대제철까지 이렇게 샀는데 어떻습니까? 한 종목 한 종목 봐주시죠. 네. 업종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다 들어가 있으면 장이 나빠도 좋아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그렇죠. 또 소형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수익은 그나마 뭐 괜찮은데요. 이제 종목이 많아서 수익 내기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수익이 좀 흩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는 상당히 좋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수급으로 가장 좋았던 종목이 성우 하이텍이라고 맞아요. 했었는데요. 이제 14,950까지 급등한 이후에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네, 반등을 좀 그래서 못한 게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수급을 받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차트를 보면서 오늘은 차트의 모양이 가장 좋은 것, 이 중에서 뭐냐 보니까 인포피아예요. 인포피아가 바이오 의료용품 만드는 회사에서 혈당기나 콜레스테롤 측정기인데요. 오늘 뭐 CTC 바이오 이렇게 급등하면서 네. 같이 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눈치 보는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제약 관련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보면 결국은 포트에 이렇게 인포피아 바이오 관련 점도 있고 골고루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히트 치는 종목이 매일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일단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 종목씩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이제 어제 급락을 했죠. 성우 하이텍이 급락을 했는데 요 급락은 사실 어저께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외국인이 대량으로 공격적인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죠. 1800도 하이를 시키면서. 근데 같이 어저께 사실 이제 그렇게 기관들이 많이 판 건 아닌데 네. 전 기관이 조금씩 팔아가지고 그동안 많이 올라간 상태. 사실 어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었거든요. 어저께 제가 보는 기법상의 기준상으로 14,450원 정도를 반드시 종가로 지지해야 되는데 장중에 그걸 쉽게 내려오면서 급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가야 되면 이 종목은 쉽게 시세가 나올 단계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못 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수급이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수급 보시면 한 7만 주 정도 기간이 팔았는데요. 이틀 동안 외국인 네. 대신 샀죠. 그래서 수급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은 항상 22평선을 깰 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법상을 말씀을 드린대요. 네. 22평선 깨서 항상 깨서 그냥 깨가지고 그냥 종가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징적으로 장중에 13,800원 22평선을 하이했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네. 올려서 그 얘기는 수급상의 문제가 전혀 없이 세다는 얘기는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네네.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22평선 정도 지지만 되면 되니까요. 추가 하락하더라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봉을 보더라도 이번 주 조정 이렇도록 주더라도 다음 주나 앞으로 2주 정도 뒤부터 또다시 가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600원 정도 보는데요. 중기적으로 한 몇 개월 들고서 17,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모멘텀도 있고 해서 좋습니다. 그 좋은 상태 계속 좀 들고 가시고요. 다음 종목은 제가 기술적으로 가장 인포피아가 가장 모양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저께 급등한 이후에 6%대 갔죠. 오늘은 이렇게 0.35% 이제 십자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보는 어떤 기준은 여기서 많이 빠지는 어떤 낙폭 가대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시면 자 오늘 어저께죠. 어저께 제가 보는 기준선에 13,850원을 강하게 뚫으면서 이게 급등주의 매수 급소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4일간 조정받고 어저께 올라갔죠. 그러면 오늘 십자봉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어제 거래가 실렸는데 오늘 거래가 줄면서도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대다수가 내일부터 급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어느 정도 기대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계속 잘 샀기 때문에 저가에 아주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홀딩 하셔가지고 전문가가 목표가인 저도 이제 17,000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들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계속 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주봉상으로도 보더라도 바닥은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속 좀 이익을
잘 날 때는 이익을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확대하는 그런 구조로 가시면 수익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초록뱀은 소형주인데요. 자, 보시면 지난번 이틀 가고 나서 박스권 들어가서 쉽지 않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지금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근데 굳이 뭐 큰 리스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을 해서 이 종목은 중요한 것은 2,450원인데요. 그 정도를 돌파해야만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는 한번 그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홀딩해야 영역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종목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을 때 호남석유를 22만 9천에 매수해서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은 계속 박스권 내, 짧은 박스권 내 계속 지지부진 장세하고 똑같이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장세와 똑같이 가고 있으면 하락주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했는데 오늘 연봉을 주고 22평선 깼지만 시가가 좋게 시작해서 끝났죠. 연봉이죠. 내일부터 다시 22평선 좀 돌파하지 않겠나 보고요. 물론 중국 관련 경기의 모멘텀이 나온다면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탄력성이 좋은 종목인데 지금은 탄력성이 아주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외국인 오늘 24,000팔고 기관 4,000을 파는데 기관이 외국인도 사다가 눈치 보는 거죠. 좀 팔고 또 기관도 샀다가 조금 팔기도 하고 그런데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보다도 어제 같은 경우도 장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기술적으로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지금 매도 구간에 기다려 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 종목의 방향성이 결정된 아마 저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엔코로 보시면 지엔코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행보를 쭉 한 거죠. 이때부터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행보를 하다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가 2,815원 22평선 깼기 때문에 내일 다시 22평선을 바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행보하다가 그 에너지가 밑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한번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의 반등 22평선 이상에서 놀아야 이 종목은 윗방향 가지 않겠나. 근데 아직까지 거래가 계속 준 상태에서 거래가 계속 이렇게 줄은 상태죠. 줄은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지부진 계속 좀 하지 않겠나. 그래서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테스트. 사실 아이테스트 종목은 상당히 아이테스트는 좋은 종목이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 장비주인데요. 결국은 이 종목은 EPS 올해 2012년 EPS 봤을 때 현재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배 정도 현재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시장은 현재 지금 8.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시장보다 거의 15% 이상 고평가돼 있죠. 그죠? 근데 반도체 장비주가 고평가되면 물론 반도체 정설을 많이 할 때는 고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설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의 주가가 그나마 다행히 좋았던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테스팅 장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좋은 거고 지금은 반도체 정도의 신정설은 바로 비메모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축이 반도체 장비와 메모리와 비메모리인데 메모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 정설이 없기 때문에 비메모리 어느 정도는 하지만 주가가 벌써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는 이런 종목에서 좀 떠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 내일 다시 올리지 않으면 일단은 이제 손절 단가에 가면 손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회사 자체는 좋지만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상당히 지금 현대제철을 보시면 대다수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사실 바닥입니다. 이렇게 바닥 결국 급락한 이후에 계속 바닥을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는데도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죠. 완전 바닥권이 있죠. 이렇게 3중 바닥권이 있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바로 이 종목은 현대제철은 PER 기준으로 7배가 안 되는 7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PBR 기준으로 0.8배.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인데 주식이 못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모멘텀 부재의 바로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현재 이렇게 철강주가 결국은 철강주의 중요한 것은 중국 경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에 부양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만 이 종목이 간다는 거죠. 저평가됐다고 주식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부재이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절대적으로 계속 침체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보고요. 2분기 어제 네. 턴어라운드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대제철. 네, 2분기 턴어라운드를 결국은
실적도 2분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3분기, 하반기 더 좋아질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 종목의 항상 모멘텀은 중국입니다. 그죠? 철강 경기라는 것은 결국은 철강주는 부동산이라든 어떤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그다음 특히 공급이 많은 중국의 어떤 공급이 많거든, 철강. 그러면 결국 중국의 경기가 살아야만 이 종목의 어떤 모멘텀이 있지. 모멘텀 지수도 물론 가면 어느 정도 가겠지만 지수보다 지금 어느 비슷하지만 좀 약한 편입니다. 그 얘기는 중국 관련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시세는 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닥권입니다. 하지만 바닥권이라고 시세는 크게 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카프로한 종목 남아있죠? 네, 카프로도 사실 하락주인데요. 이 종목도 지난번에 이렇게 반짝하고 못 가고 있죠, 그죠? 네, 대표적인 좀 22평선 이탈 2번을 이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당히 약한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화학주 중에서 지금 수급이 그렇게 이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상태, 기관도 사주지 않기 때문에 잠깐 올라가서 기술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좀 보시고 모멘텀 나오면 그때 매매하시고, 뭐 갖고 있으시면 어느 정도 손절 단가가 있으면 손절은 꼭 하시고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포트폴리오 한 종목 한 종목씩 점검을 아주 꼼꼼하게 다 받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홍 씨를 위한 김정호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공테크 이후에 6월 말에 또 작품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좀 낙폭이 좀 있었고 바닥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손절 잡고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예.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과거에 이제 개별주를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귀에 굉장히 좀 익숙하신 종목일 그렇죠? 거다, 이렇게 좀 그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청소용 로봇이라고 하든가, 그리고 이제 교육용 로봇, 최근에 이제 스마트 로봇까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 시대로 흘러가는 그런 교육 콘텐츠 흐름에 좀 딱 발맞췄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있으면은 대선 행보가 다시 시작이 될 거고, 교육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될 건데, 시대 자체가 이제 스마트 시대로 완전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교육 관련주들이 한 번쯤은 이슈로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 이후에 추세를 전환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 흐름들, 즉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포커스에 맞추기보다는 누구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반발이 한번 강하게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를 사실 길게 잡거나 투자 기간을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한 3주 이내로 어느 정도 그 승부를 보고 나올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적인 패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은 지금 오늘 그 저항권인데, 주봉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20주봉선 3,500원권까지 이제 열려 있고요. 위에 저항마디가 있기 때문에 한번 툭 치면은 갈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월봉을 보신다고 하면, 월봉을 좀 확대해서 보신다고 하면 지금 5월봉선을 필두로 한 이제 60월봉선까지 하나로 3개의 월봉선이 모이려고 하는 흐름들,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모일 겁니다. 이 모이는 구간이 또 강력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3,500원 정도까지 저항 테스트를 받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그냥 시장가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시장가로 비중 10% 정도 실으셔서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정확히 얼마였나요? 3,130원이었습니다. 아, 예. 자, 내일 시초가 매수 좀 타이트한 손절가, 역시 낙폭과대인데 이제 아주 짧은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유진 로봇, 정말 로봇 관련된 기업인데, 장우 씨 네.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입 아픕니다. 네. 그렇죠. 무한 믿음, 네, 무한 사랑. 김정하. 근데 장우 씨 뭔가 오늘 응원의 목소리 힘이 빠져 보이고 왠지 피곤해 보여요. 앞에 너무 에너지를 쏟았죠, 초반에. 예,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요즘 타이어드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괜찮아요. 그래도 뭐 우리 장우 씨 피곤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매수해서 잘 좀 사보고자 하는 또 그런 의지는 돋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수용 씨를 위한 최병훈 전문가님의 종목 궁금한데 역시 다들 보니까 한 종목씩만을 요즘에 준비를 해 오시더라고요. 종목이 워낙 이미 많기 많아서.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뭐 새로 또 담기 제가 또 한 종목 더 추가시키고 그래서 제 걸 팔고 하려다가 아직 뭐 호남수가 팔 때는 아니라서 네. 지금 오늘 한 종목은 이제 장기적인 종목이라서 편입 뭐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보시고 지금 정도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꼭 좀 사놓고 가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용 네, 종목. 그래서 네. 1년 정도 보고 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1년이요? 그래서 주식 1년은 장기는 아니거든. 사실은 네. 장기 투자는 장기 펀드는 한국밸류가 이런 데 보시면 10년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그죠? 여러분들하고 종목 상담 전화해보면은 자, 장기로 보세요, 중기로 보세요, 단기로. 네. 김수용 씨 아시죠? 그러면 네, 뭐 한 장기로 봐요. 그럼 한 얼마 정도 보세요? 한 달, 두 달요? 이렇게. 그럼 한 달 단타죠, 사실은. 그죠? 한 달 안에 10% 20% 내면 예. 뭐 1년이면 100% 쉽게 낸대, 그죠? 네. 사실은 물론 장기로 본다고 아무 때나 사는 게 장기 종목을 지금 사놓고 은행이자 몇 배 이상 계속 한 100%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쌀 때 사놓는 게 좋죠. 줘놓고 그냥 물론 거래가 없기 작은 종목들은 소형주들은 확실하게 대출이 안 된다든지 그룹주 같은 거는 쌀 때 사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동부 라이텍을 지난번에 2부 시간 때도 1650원에 추천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매수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급등주의 매수 구간에 바로 기법상으로 보면 그래서 내일 정도 좀 편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 라이텍은 먼저 매수 단가는 결국은 1850원 정도 보합 내에서 사게 되면 목표가 1년 동안 목표가는 4,5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원대니까 4,500원 충분히 저는 갈 거로 보이고요. 실적을 예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시면 자, 지난번에 거래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너지를 봐야 되니까요. 그 지난주에 6월 18일 날 그때 거래가 한 14만 9천 주로 많이 실렸습니다. 평상시에 3만 주, 4만 주 실렸다. 거래가 좀 2배 이상 실린 상태에서 그리고 이 주가가 좀 올라갔었죠. 급락한 이후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눌림목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그런데 주가가 빠지질 않아요. 빠지지 않고 계속 횡보를 했었죠. 이 얘기는 팔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람들 사면 쌀 때 사놓고. 그래서 오늘 보면 거래가 16만 주 가까이 좀 많이 실었어요. 평상시보다 두세 배 실었는데 주가가 조정을 잠깐 22평선 가자 20평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어저께 장이 그렇게 어제 1800도 깼는데 지지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을 한 상태에서 1825원을 제가 보는 하늘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 1825원 정도를 안 깨면 내일부터 다시 오히려 급등이 우상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자 주봉상으로 보시면 전내 여기죠. 1,500원 내외에서 바닥을 한번 찍고 지금 쌍바닥 형태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가가 플러스 정도 나면 이제 주봉상으로도 제가 보는 검정색선 땅선 이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위에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이번 주 내일 종가가 월봉 종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일 시가인 1,715원 이상만 끝나면 양봉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상의 여기에 목표가를 보시면 되고 이제는 자 이렇게 조정을 충분히 받고 이제는 반등 계속적인 지수적인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물론 주식은 동부 라이텍은 동부 그룹이지만 소형주죠. 시가총액이 400억 때문에 소형주기 때문에 이 소형주를 사실 때는 항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을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 충분히 실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실적이 급증한다면 회사의 턴어라운드가 되면 충분히 사놓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는 오늘 이제 서울 반도체도 급등하고 그랬죠. 그 관련된 종목 지금 이제 동부 라이텍도 LED 조명 회사입니다. 특히 동부 라이텍 LED 조명 중에서 개인의 어떤 개별 어떤 전구보다는 산업용 루미시트라든지 이런 쪽을 판매를 해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특히 가을부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명 시장, LED 조명 시장이 확대가 열리고요. 그래서 특히 유럽 시장에서 지난번에 100억 원치를 3년간 공급 계약을 루미시트를 한 거죠. 바로 인테리어 조명 쪽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조명 쪽에서
히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용은 매출이 크게 좀 성장이 기여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의 화장품 회사에도 지난번에 400만 달러 공급 계약하고, 그러면 결국 해외 수출이 확대되는데 그 수출 중에서 어떤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LED 조명 시대지만 디자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 실적이 좋아야 되고, 제가 4월 달에 많이 탐방을 갔다 왔을 때 2분기 실적이 흑자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크게 좋게 나올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에 498억 매출을 보다 올해는 70% 정도 매출이 증가될 것이고, 물론 흑자도 많이 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가는 한 PER 10배 정도 보면 올해 예상 실적은 3,000원대겠지만 정도 13배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예상 1년 안에 12개월 정도의 PER을 예상했을 때 적정 주가 PER 10배를 보더라도 4,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물론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1,800원대 저희 요래원에 추천해서 3,000원대 갔다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기 때문에 계속 좀 들고 가시는 게 큰 수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룹사에 대한 프리미엄, 소형주가 퇴출되지 않고 이럴 때만 그룹사의 프리미엄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미반영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까지 반영을 본다면 지금은 매수 적기고 아주 좋은, 그 장이 지수가 안 갈 때는 이런 소형주도 아주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사놓으시고 장기 투자하시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호남석유 했는데 김수용 씨가 밸류에이션 질문을 던지셨던 기억이 네, 납니다. 오늘 그렇죠. 또 뭐 동부라이텍에 대해서 궁금증. 네, 동부라이텍 뭐 1년은 장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3개월 스윙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동부라이텍 사실은 LED 관련해서 이미 서울 반도체 쪽으로 수익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또 최병훈 전문가님의 또 다른 LED 관련 종목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라이텍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김민수 씨 그리고 장우 씨가 각각 한 종목씩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한데요. 최종적인 전략템 10초씩 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잠시 후면 종목 상담을 들어가는데요. 종목만 그냥 서울 반도체 봐주세요.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매수가 얼마에 샀고 포트의 비중이 얼마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뭡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상담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략템 10초씩 양팀 모두에게 드립니다. 1,850원. 템프로. 9.9%. 맞습니다. 1,500원. 장기 투자라서. 네. 이게 사야겠다. 네네. 이게 더 좋네. 됐습니다. 그래요? 자, 10초. 언제나 10초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이쪽 하니까 더 의논하는 척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바꿀까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진짜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아야,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종목일 발견 또 발견. 아니요, 막 할 말 없는데, 저 뭐 끝나고 어디 가세요? 이런 거. 아예. 자, 알겠습니다. 자, 최종 결과 먼저 김수용 씨부터 들어볼까요? 네, 동부라이텍 10% 매수합니다. 네, 매수가는 1,850원이고요. 손절가 1,500원입니다. 정말 좀 길게 보고자. 네. 단타로 1년 봅니다. 그죠? 예, 수익으로. 단타 1년. 예, 수익으로 1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우 씨는요? 네. 김정화 전문가의 추천 종목 유진 라바트. 유진 라바트. 네. 네. 템프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놈의 템프로. 예, 계속이네요. 자, 가격. 네, 가격은 C초가. 네, C초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절가 좀 타이트합니다. 3,000원이고요. 그거는 영어로 왜 안 하시고? 3,001. 네, 3,000원. 이거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001. 자, 목표가는 3,500원입니다. 네, 지금 뭐 문자로, 뭐 이제 비중 특별히 10%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템프로라고 보내주고 계시네요. 특별한 용어가 아닌데 장우 씨가 히트시키고 있어요. 템프로. 네. 네. P일 텐데 다시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템프로. 템프로입니다. 템프로. 네. 자, 갑자기 덴푸라 막 먹고 싶어지네요. 자, 좋습니다. 양팀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김수용 씨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김수용 씨 완성본 나가고 있습니다. 성하이텍은 내일부터 반등 나올 것이다. 21선만 지키면 된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인포피아가 지금 차트상 지금 보여지는 종목 가운데 베스트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초록뱀은 손절 라인 좀 잘 보시면서 일단은 홀딩 영역이라고 해주셨고요. 자,
자, 호남 석유는 다음 주부터 아마 위쪽으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분석이 있었습니다. 호남 석유를 얘기하셨던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동부라이텍을 신규 편입해보는 것이 어떠느냐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김수영 씨가 받아들였죠. 자, 여기까지가 기존 포트였습니다. 호남 석유는 아직은 조용하지만 다음 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자, 지엔코 그리고 아이테스트는 종목 자체는 괜찮지만 지금 시점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의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둘 다 손절 가격을 김수영 씨는 2,700원으로 잡고 있다는 거 참조 부탁드리겠고요. 자, 현대제철도 약간 중국발 모멘텀이 조금 약한 것은 2분기 턴어라운드 실적 감안했을 때 조금은 모멘텀 상쇄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죠. 자, 동부라이텍 LED 관련된 조명인데 산업용 인테리어용 쪽에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부라이텍 1년 정도 보고 1,850원 매수가 놓고 1,500원 정도였던가요? 손절가 놓고 일단 좀 길게 들고 있는 쪽에 전략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번엔 장시포트 가보죠. 자, 장시포트는요. 대한항공, LMS, LS산전, LG생명과학, 유비케어, 탑엔지니어링 여기까지였는데 오늘 김정은 전문가가 유진로봇을 신규로 한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장시는 받아들였는데요. 가격과 함께 전 종목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대한항공은 55,000원까지 무난하겠다는 평가가 아주 긍정적으로 있었습니다. LMS는 이번에 3수에서 15,000원 뚫어줄 것이다.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LS산전은 슬슬 분할 매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1차 매물대 진입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었죠. 나머지 종목 더 봅니다. 자, LG생명과학은 좀 짧게 매매해보는 것이 어떨까 평가도 있었고 유비케어는 일단 내일까지가 손절 기간인데 월요일까지 봐도 무방할 듯하고 내일도 좋은 힘 있는 그런 진행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탑엔지니어링도 홀딩 영역이요. 오늘 유진로봇이 낙폭과대, 저가 매수 유입에 자사주 매입 모멘텀까지 해서 일단 낙폭과대 반등 노리고 시초가 매수 의견이 나왔는데요. 아주 짧은 호흡으로 매매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000원, 내 시초 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완성된 포트 보여드렸는데요. 두 분의 내일 수익률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김현장이 이어지겠습니다. 무료 문자 그리고 전화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 그리고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 눌러주시고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종목만 적지 마시고 종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 매수가 비중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네, 지금 시각 막 7시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배트 1억쇼 끝내고 종목 상담 김현장 시작합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김수용 씨, 장우 씨 팀에 각각 한 분의 멘토 전문가님이 또 따로 계십니다. 어떤 팀에 누구로부터 상담을 받을지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 씨, 장훈 씨 팀 있어요. 어느 쪽 팀 상담 원하세요? 장용 씨 팀이요. 예, 장용 네. 씨, 장용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장용 씨는 그 MBC 라디오에서 군대 이야기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얼굴 네. 재건 성형하신 분. 네, 그분이 장용 씨고. 예, 우리 장훈 씨는 그냥 네. 성형하시고. 네, 저는 언저리 뉴스의 장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선생님? 예, 평택에 사는 이창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창수님. 자, 주식 투자하신 지는 좀 기간이 얼마나 되신지요?
한 1년 됐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네. 그동안의 수익률은? 못 봤습니다. 네? 못 봤어요. 아이고, 못 보셨어요? 예. 이게 좀 재미를 좀 많이 보셔야지 이게 계속 투자할 그 생각도 좀 나고 재미가 있으실 텐데.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LG전자를 좀 이렇게 누가 좀 권하길래 샀어요. 아, LG전자요. 예. 네. 매수가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8만 원에 돈 있는 거 다 샀어요, 그냥. 아, 100%를 담으셨어요, 포트에? 예. 아. 시원시원하시네. 딱 8만 원에 그냥. 그러니까 이거 종목을 추천하신 분이 100% 몰빵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 몰빵을 하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요. 예. 뭐, 괜찮다고 예. 사라고 그래서 그냥, 그 사다 보니까 그냥 많이 샀네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예. 자, LG전자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우리 김정화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LG전자가 사실 뭐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죠? 6만 원대 가격권대입니다. LG전자가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사실 5만 원대도 한번 구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 5만 5천 원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부분 그래요? 조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이제 그 가격권대에 오면은 누가 이제 사러 들어올 거예요. 저가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갈 거고, 사실 LG전자 정도 되는 회사가 5만 5천 원을 깬다고 하면은 거의 뭐 회사가 망하는 차트가 돼버리는 건데, 네. 그 LG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가격권대에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마인드로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어차피 지금 손절 타이밍도 놓치셨고요. 그리고 네. 떨어져 봤자 제가 볼 때는 한 5천 원 정도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팔았다가 밑에 다시 살 수도 없는 놈이시고 비중이 100%시니까 예, 예.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인드로 쭉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개인 투자자들이 밀리는 동안 신용으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흔들어서 털어내고 그리고 수급도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털고 나서 한 5만 5천 원대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때문에 항상 얘기가 굉장히 왈가왈부 많게 되는데 뭐 기타 전자 제품에서는 실제 굉장히 좋고 이제 북미 쪽에서 특히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런던 올림픽도 다가오고 이런 부분들 이제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하락 기간은 얼마 안 남았고 그 이후에는 매수하신 가격권대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언제까지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만 원 올라가겠습니까? 예, 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량주라고 하는 게 사실 올라가려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요. 대세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장이 올라가야지 우량주는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장까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쭈르륵 미끄러지는 거예요. 한 5만 5천 원까지 오는 기간도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 왔다가 다시 급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두세 달이면 충분히 가을바람 맞기 전에 한 7만 원 일단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네. 예, 뭐 그래도 그 직접 투자를 하시니까 본인이 결정하셨겠지만 네. 네. 100%의 비중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그래도 뭐 우량주를 사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니까 네,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문자를 이번엔 좀 들여다 볼게요. 김수영 씨. 네, 대유 신소재입니다. 매수가는 2,1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대우 신소재 알루미늄 힐을 만드는 회사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 자동차 신차의 모든 대다수 소형차도 알루미늄 힐이 장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기아차,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해서 수요는 많은데 적자가 났거든요, 작년에. 올 1분기도 적자가 났어요. 이렇게 왜 적자가 났을까? 그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잘 나가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워낙 알루미늄 원자료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전가가 쉽지 않았거든요. 납품하면서.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마진 축소가 되고 하면서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딱 보니까 주식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종목이 달라졌어요, 정말. 여기 거래가 여기서 실렸을 때는 이때는 이거는 바로 여기서 손절, 한가 악재면 손절이 됐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은 최근 들어 일주일 동안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렸어요. 아, 이게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된 것은 에너지, 말 그대로 힘이 많이 보태지고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이 항상 주가가 급등하려면 주식은 항상 그 전에 거래가 있으면서 상한가가 나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제가 보는 하늘색 선 돌파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여행 갔다고 그래서 하늘선 돌파해서. 그러면 지금 이틀간 이렇게 우주여행을 가면 우주에서 살면 항상 에너지가 필요 없이 유형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늘색을 돌파한 상태에서는 주가가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가는 말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붙은 상태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두 번째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럼 다시 조정이 들어갔지만 이 종목은 충분히 목표가 2,300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2,300까지 팔지 말고 들고 가시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손절가는 1,900원 정도 이렇게 2,100원에 사시니까 잘 사셨다. 2,100원이지만 지금은 뭐 2,005원이죠. 그래서 물론 손실 중이지만 조정받고 또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좀 들고 가시라.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보시라. 주봉을 보시면 이건 2,300까지 찍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한 10% 정도 나오면 그때 나오시면 되니까 손실에 대한 평가손에 대한 건 두려움을 없애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뭐 기관이라든지 특별하게 외국인은 좀 팔고 있었지만 이제는 특별히 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아주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요번 조정기에 없는 분들은 오히려 사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재료 값이 지금은 많이 하향 안정화됐고 하락세이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마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회사 펀더멘털 자체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대유 신소재 목표가 2,300원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장욱 씨. 네, 오텍 8,330원 템프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오텍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테마성 종목이 되겠죠. 이게 이제 과거에 그 테마가 붙어버리기 전에는 오텍이 이제 어느 정도 회사였냐면은 우리 이제 특장차라고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이제 다큐멘터리까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중소기업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오텍 주가가 한 3,000원대였는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환자를 수송하는 그런 특장차라고 하든가 자동차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출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이제 부가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열기가 뜨거웠었다. 이런 특장차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오텍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바이어들이 막 방문을 계속해서 하던 그런 측면들을 좀 봤었는데 그 이후에 역시 그 부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회사의 성장성이라기보다는 테마가 되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도 점점 좁혀져 가고 있고 행보가 시작되면 정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맥 관련주보다는 급등락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정책 관련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떨어지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낙폭 과대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 쏘고 5일선을 깨지 않는 흐름들. 이게 최악의 경우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1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지금 주봉으로 본다거나 그리고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월봉에서도 이평선 저항 그리고 주봉에서도 20주봉선 저항 이렇게 딱딱 맞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60주봉선하고 거래 터지면서 발생한 장대 양봉의 3분의 1 라인이 딱 일치한다는 지점. 지금 만약에 일봉상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면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라인부터는 그냥 추매 가격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최악의 경우에 횡보를 하게 되고 횡보한 이후에는 이거는 10,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이제 길게 보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텍을 또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이 되셨거든요. 예, 네,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어느 쪽 팀 상담 받고 싶으세요? 김순호 씨 팀요. 네, 김순호 씨. 예, 김순호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어요? 하나케미칼이요. 예, 하나케미칼이요.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25,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네, 25,500원에 20%. 하나케미칼 언제 매수하셨나요? 그거 한 일주일 됐는지요? 네, 한 일주일 되셨어요? 예. 네, 뭐 그게 한 열흘 됐는지. 예.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목표가는 계세요? 예. 네, 한 어느 정도 보세요? 한 2만 한 5천 원. 네, 25,00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병훈 전문가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사셨네요, 그죠? 일주일 전에 사셨으면. 제가 월요일날 2부 스트라이크 강의 때 25,500원 매수로 추천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잘 가려면 이 종목도 화학주, 그 다음에 태양 관련 자회사 하나솔라운드 있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1분기 57,000원부터 사실 빠졌어요. 2만원까지. 19,150원 지난번 6월 5일날 찍었는데 사실 엄청 빠졌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좀 계속 하락을 계속 했었죠. 그 이유는 하나솔라원, 자회사인 하나솔라원이 실적이 상당히 적자가 심했거든요. 근데 1분기에 어닝 수익도 많이 심했는데 이제 2분기에는 생각보다 공장 가동률이 1분기에는 40%, 50% 정도인데 지금 이제 90% 정도, 아니 80%까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적자폭 개선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모습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모멘텀 여러 가지, 왜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30% 차지한 건 PVC거든요. 그래서 PVC 쪽은 결국은 잘 나가려면 중국 쪽인데 결국 건설 경기라 이런 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경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은 적지만 현재 상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 애널리스트가 예상하는 시장 평균치를 거의 충족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3분기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격은 확실히 바닥에 왔다. 그리고 왔고 지금 현재 며칠 전에 6월 20일 날까지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지금 5일 동안 이렇게 22평선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주가는 29,000원, 지난번 이제 21,000원인데 이제 29,000원, 종가를 29,000원을 이틀 동안 안착하면 이 종목은 오히려 급등할 수 있고요. 29,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목표가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22,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이렇게 25,000까지 보시는 건 조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모멘텀이 없더라도 한 3분기 정도는 저희가 목표가는 24,500원입니다. 그래서 24,500원까지를 보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이제 주가가 하락 리스크는 적기 때문에 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잘 사셨기 때문에 잘 들고 가서 좀 이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화케미칼 설명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22,500원까지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언제쯤을 이거는 2만 22,000원대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이나 금리 인하라는 게 나온다면 바로 가겠죠, 24,000까지. 근데 지금 현재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사실 내일부터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21,000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일 금요일 장이라서, 일단 29,000원만 위로 가면 팔지 마시고 잘 가지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물론 제가 2만 원 정도는 아마 지지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19,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문자 끝으로 짧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씨? 네, 아이테스트 2,870원의 비중을 30% 실으셨네요. 아이테스트. 예, 일단은 아이테스트 아까 그 포트에서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덧붙여서 본다고 하면은 아이테스트는 기관 투자자들이 안 살 수가 아마 없을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양방향으로 매출을 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가격권대를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주로서 굉장히 좀 저가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제조업체라고 하는 거는 PER이나 PBR 같은 상대가치 지표상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많은데, 요거는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 이런 그 업종의 종목들은 프리미엄을 받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여기 2,700원에서 3,100원 사이에 이 박스권에서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연기금이 거의 한 160만 주 정도 5월부터 6월 초까지 이렇게 그 매수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투신권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전에 쌓여 있었던 물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것도 이제 문의가 좀 있어가지고 저도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올 것이고 연기금이 좀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기관끼리 그 포트 치고받는 그 과정이 좀 일어난 이후에 지금 아직 기관들의 수급이 코스닥으로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올라가는 흐름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죠. 지금 이게 이 종목도 아까 그 말씀드린 좀 혼돈세에 같이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기관수 계속 이탈시키면서 개인들 봤다가 어느 순간 확 한번 털어내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절가를 아까 책정해 주신 한 2,700원 정도를 지키시면서 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반등 나온다고 하면 3,300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르고 일단 나중에 다시 사도 되니까요. 선저가 2,700원 아이테스트 설명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주식 쇼 스트라이크를 도와주고 계신 모든 훌륭한 멘토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따로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 리치맵 주식 천왕이라 불리우는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이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주제는 상위 1% 투자 전략인데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이 무료 방송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아래쪽 주소 나가죠. 영어로. 이 주소창에 리치맵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시거나 혹은 검색창에 리치맵 투자 방송이라고 한글로 검색하셔도 좋겠습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하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 함께 해주셨던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은 전문가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 오늘 2부는 한만식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요. 프로세스 기법이란 어떤 것인지, 투자에 적용 가능한지 이어지는 2부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최애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